자,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에 잠시 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한일 간의 통화 스와프 2015년 이후에 중단됐었는데 이 통화 스와프를 복원하기로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좀 내용을 보면 한일 양국이 앞으로 비상시에 서로에게 자국 통화를 맡기고 100억 달러를 빌릴 수 있게 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번 한일 간의 통화 스와프의 의미부터 좀 짚어보죠. 예, 통화 스와프가 뭐냐? 네. 이 대목에 대한 이해가 우선 선행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스와프라는 것은 경제 용어로는 환매 조건부 교환이라고 해서 나중에 돌려받기로 하고 지금의 물건을 잠시 바꾸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를테면 미국 사람이 한국에 주식 투자를 한다 이럴 때 미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달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달러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한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잠시 우리나라 원화가 필요합니다. 그때 원화로 바꿔서 한국 주식을 투자하되 그런데 나중에 그 주식을 팔아서 돌아갈 때는 다시 달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매 조건, 내가 지금은 원화를 바꾸지만 나중에는 달러로 돌려달라. 이런 거 조건을 붙이는 이런 것을 스와프 거래라고 그래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 통화에서도 스와프 거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물건을 결제할 때 대부분 달러로 결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달러도 있고 줄 달러도 있는데 현재 시제가 잠깐 부족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줄 돈이 갑자기 많아졌는데 앞으로 받을 돈은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줄 능력이 잠시 부족한 건데 그것을 제때 돈을 지불하지 못하면 이후 이하를 막론하고 일단 부도가 나거든요. 예. 이 부도나는 것을 이제 흑자 부도라고 그러는데 통화 스와프를 하게 되면 잠시 다른 나라 돈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통화 스와프는 외환 위기나 경제가 불안할 때 그 나라의 어떤 경제 국가 부도를 막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런 어떤 금융 시스템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최근에 주요 선진국들과의 통화 스와프가 대부분 종료되고 예. 다 사라졌어요. 미국과는 2021년에 종료됐고 그래서 현재 미국과는 통화 스와프 없습니다. 일본은 2015년에 끝났고요. 중국과도 끝났어요. 이제 이런 마당에 우리가 일본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이런 것은 우리나라의 흑자 부도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는 위기 관리를 훨씬 더 수월하게 해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탄탄한 갑옷을 하나 갖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한일 통화 스와프라는 것이 원화와 엔화를 주고받는 그 자국의 통화를 주고받는 건 줄 알았더니 이번 방식을 봤더니 100억 달러 전액을 이제 달러 베이스로, 그러니까 달러 스와프로 한 그 방식으로 진행을 한 것인데, 그럼 말씀드렸던 대로 아까 한일 간에 이제 스와프는 없는 상태에서 일본이 이제 미국과 상시적으로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뭔가 한미 통화 스와프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대목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화 스와프는 서로 간에 그 나라 통화끼리 바꾸는 건데 예. 이번에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는 한국이든 일본이든 예를 들어서 한국이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일본에 SOS를 치면 예. 일본 돈을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일본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 중에 달러를 우리가 갖다 쓰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일본이 경제 외환 위기를 맞게 됐을 경우에는 예. 한국 돈 원화를 갖다 쓰는 게 아니라 한국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갖다 쓰는 거예요. 예. 현재 지금 세계적으로 국제 금융 시장에서는 누가 뭐래도 달러가 세계의 기축 통화로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또 한국도 국제 외환 시장에서 신용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고 예. 외환 보유고도 많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달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부도가 나느냐 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예. 이것을 한국과 일본이 이 통화 스와프를 달러 베이스로 하기로 했다. 이것은 그만큼 급할 때 바로 달러를 구할 수 있다. 만약에 일본이 경제 위기가 돼가지고 일본 엔화가 떨어지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일본 엔화를
위기 시에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게 소용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달러를 가져올 수 있게 됐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한일 통화 스와프는 그 내용 면에서도 훨씬 더 일반적인 통화 스와프보다 좀 더 튼튼하고 튼튼하고. 또 달러를 바로 가져올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우리나라 환율 원화의 안전에 상당한 어떤 그 안전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최근에 엔화가 굉장히 약세였었는데 이번 통화 스와프로 조금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것은 일본만 이 어떤 시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고 한국과 일본 양쪽이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일본 돈 가치가 굉장히 급격하게 가치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 돈 바꿔놓기도 하고 있고 일본 여행도 일본 돈 가치가 싸니까 많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예. 일본은 이게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 한국과 한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놓으면 한국이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 100억 달러를 일본이 언제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용 가능한 일본의 외환보유가 더 늘어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일본 엔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로 간에 두 나라가 윈윈 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이게 2015년에 왜 중단이 됐느냐. 그 대목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네. 당시에 한국은 하고자 했습니다만 일본이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바람에 통화 스와프가 중단이 됐어요. 당시 일본의 요구는 소녀상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부산 일본 공관 앞에 소녀상 건설을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한 이것을 못하겠다 해서 이것이 외교 문제가 경제에까지 불을 지폈거든요. 그랬군요. 그 이후로 한일 관계가 계속 악화가 되면서 이제 이 한일 통화 스와프는 완전히 멀어졌었는데 이번에 한일 관계가 좀 복원이 되면서 예. 최근에 화이트리스트 복원된 것보다도 한일 간의 통화 스와프가 재개된 것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뭐 환율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더 튼튼하게 갈 수 있는 굉장한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매우 든든한 안전 장치를 한일 상호 간에 하나씩 더 갖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외교적으로 좀 우호적인 관계가 좀 회복되면서 점점 뭐 양국 간에 좋은 점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이제 한일 양국의 지금 방금 말씀드렸었던 통화 스와프 외에도 뭐 공급망을 포함해서 다른 분야 협력도 좀 강화 합의가 됐잖아요. 구체적인 내용 좀 짚어보고 이 부분이 우리 경제에도 미칠 영향이 상당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 일본에 가 있어요. 바로 이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것인데요. 예. 이 자리에서 일본 재무상과 만나서 공동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비단 통화 협상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국제 금융이나 국제 경제 협력에서 공동 보조를 맞춰가기로 했다. 특히 중요한 게 지금 지적하신 물류 공급망입니다. 예. 지금 전 세계가 자국의 어떤 경제 우선으로 하면서 그게 소재, 부품, 장비 같은 이런 부분에서 경제 동맹국이 아닌 데는 그 공급을 좀 지체하거나 아예 중단하는 뭐 대표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도 바로 그런 것이죠. 서로가 핵심 어떤 소재 부품을 서로 간에 교환하지 않겠다 이런 것인데 그런 면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교류를 하고 있다. 특히 이제 일본이 소재 부품에 강하고 우리는 또 제조 분야에 강한데 그런 어떤 이 서로 간의 장단점이 서로 교차하기 때문에 잘 협조한다면 양국 간의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한일 경제의 재복원이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는 그동안에는 일본과도 관계가 좀 안 좋았고 그렇죠. 중국도 관계가 안 좋아서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역에서 좀 고립무원인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앞으로 더 활성화가 돼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오른쪽에 있는 일본과의 어떤 그 경제 지평을 크게 네. 넓혔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이번에 한일 통화 스와프 협약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일 간의 경제 협력 관계 앞으로 기대해 보겠고요. 자, 다음 주로 넘어가 보죠. 1년 넘게 이어져던 아파트값 전국입니다. 아파트값 하락세가 드디어 멈췄습니다. 서울 지역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승세를 뭐 미미합니다만 6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고
상당히 그래도 이전보다는 저점을 좀 찍고 나서 어떻게 보면 뭐 피보팅을 좀 했다고 해야 될까요? 방향을 좀 바꾼 것 같은데 상승세가 좀 전환됐다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국 아파트값 평균치가요 13개월 만에 드디어 이제 하락세가 멈췄습니다. 멈춘 거죠. 예. 자, 1년 13개월이라 그러면 주로 따지면 60주인데요. 예. 지난 60주간 동안 전국적으로 아파트 값은 전국을 통틀어서 계속 떨어져 왔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굉장히 컸던 거죠. 근데 예. 이게 드디어 이제 하락세가 멈췄다. 그런 면에서 어떤 상당한 이 전국 부동산의 기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예. 서울의 경우에는 무려 6주 연속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뿐만이 아니라 서울 주변에 있는 경기도, 인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까지도 다 상승세거든요. 예. 그런데 아직도 하락세인 곳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 세종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직 하락입니다. 부산, 대구, 광주, 전남, 경남, 경북, 강원도 전부 하락인데요. 그런데도 왜 그럼 전국 아파트 값이 하락세가 멈췄냐? 수도권이 올라갔고 지방은 떨어졌는데 그것을 평균해 보니까 평균값은 딱 상쇄가 거의 됐군요. 상쇄가 돼서 그렇군요. 이제는 상승세가 하락세가 멈췄다. 이렇게 지역별로 차별은 있지만 전국 평균으로 보면 일단은 멈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뭐 완전히 부동산의 대세 반전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뭐 구체적인 지표가 그렇게 상승세가 그렇게 도달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전세값을 보면 역전세난 뭐 늘 저희가 얘기 짚어드렸습니다만 이런 우려 속에서도 수도권이 0.02%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월 이후에 이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1년 6개월 만에 상승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파트 값과 전세 값은 상호 유기적으로 동반 상승 하락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예. 전세 값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오른다고 하는 부동산 가격은 예. 전세든 매매든 전월 대비거든요. 지난해 대비로 보면 1년 전을 비하면 여전히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예. 근데 역전세는 전세 2년 전에 계약한 거 그것이 만기가 되면 나가니까 그때 2년 전이라는 게 전세 가격이 굉장히 높았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올라도 여전히 역전세 상황인 것이죠. 예. 뭐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근데 이 가격, 특히 전월세 문제 이런 것은 경제 연착륙을 어떤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큰 변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조심스럽게 지금 이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역전세가 해소될 정도로 전세값이 올라간 정도는 아니고 전세값 역시 하락세가 멈추고 전월보다 조금 올라가고 있는 서서히 이제 올라갈 수 있을까? 기지개를 한번 펴볼까 하는 그런 정도지 뭐 과열이라든지 또는 완연한 상승세 이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어쨌든 늘 박사님께서 경제는 생물이라 얘기하시기 때문에 부동산 경제도 생물일 것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어떤 식으로 또 반응을 하게 될지는 제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시적 지표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5월 생산, 소비, 설비, 투자 모두 트리플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2월 이후에 3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짚어주시죠.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니까요. 경제 활동 과정을 보면요. 경제가 성장하고 굴러가는 모습은 일단 기업에서 물건을 생산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생산만 된다고 해서 경제가 저절로 굴러가는 건 아니에요. 또 생산한 거 사야 되죠. 소비가 그렇습니다. 돼야죠. 맞아요. 소비자들한테 돈이 있어서 그거를 사줘야 맞아요. 그래야 물건을 팔고 거기서 얻은 돈으로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해서 맞아요. 이게 경제가 선순환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경제는 그동안에 산업 생산 또 설비, 투자 이게 전부 다 마이너스일 때도 있었고 예. 또 세 개 중에서 한두 개는 상승인데 또 하나는 마이너스인 이렇게 해서 우리 그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기대에 찬물을 껴왔었는데요. 맞아요. 이게 5월 달에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플러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추세로 나가면 우리 경제 살아날 수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상저하고 상반기에는 좀 어렵지만 하반기부터 잘 될 수 있다. 자, 지금
오늘이 상반기 마지막 날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잘 될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을 갖게 합니다. 트리플 회복, 그러니까 생산, 소비, 투자가 다 같이 좋아진 것은 3달 만에 지금 처음이에요. 그러나 이 또한 완연히 이 생산, 소비, 설비, 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방향을 좀 튼 거죠, 그죠? 예, 내려오다가 내려오다가 이제 하락세가 멈추고 살짝 올라가는 상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다. 맞아요. 그런 면에서 기업이든 정부든 어떤 낙관은 이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이 협심 노력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이 보여집니다. 추세가 기세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경제 읽기 마치겠습니다.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